방송은 2012년쯤 아 잠깐만, 그때 좀 저작 2012년이면은 저보다 오래되셨는데요? 그럼 제가 선배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 굉장히 바쁩니다. 아, 뭐하러 이렇게 바쁘세요? 이제 플랜 B 연습생으로서의 이제 몰두를 네. 하기 위해서 네네. 쌓여있던 개인 작업을 다 쳐내느라고 죽을 것 아. 같아요 진짜. 아, 그냥 너무 개인 일 때문에 바빴습니다 하면 되는데 거기 앞에다 이유로 이제 플랜 B 연습생을 위해서 바빴습니다 이게 딱 잡혀 계시네요. 진심을 전하기 위한 뭐 그런 좀 강조였달까. 네. 아, 그런 느낌이군요. 아예 그래도 네. 진심을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평소에 이제 DM 온 것도 그렇고 이제 뭔가 여기저기서 고민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싶다가도 재계약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전에 한번 2기생 분들 어차피 인원 그렇게 엄청 많진 않으니까 한번 쭈르륵 돌자라는 식으로 일정을 잡았는데 그 첫 순서가 공돌이님이네요. 아 그러네요. 예. 역시 장남의 행보랄까. 네. 이게 뭔가 근데 말이 고민 상담인지 약간 좀 면담 그런 느낌이라서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민이 없는 거는 또 아니었어가지고요. 아, 그렇군요. 뭐 어떤 모시갱이십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다 제가 꾸준히 하고 노력하면 되는 건데 제가 가장 좀 크게 느끼는 게 저의 컨텐츠가 없다는 게 조금 가장 큰 고민에 있기는 합니다. 공돌이의 컨텐츠가 없다. 어디서 그걸 좀 느끼셨나요? 이전 방송에서는 그냥 뭔가 시참을 할 수 있거나 뭐 요런 위주로 그냥 참가자였는데 이제는 연습생이 됨으로써 큰 판은 아니더라도 이제 작은 판이라도 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요게 좀 자꾸 안 되더라고요. 뭔가 하고 싶은 게임도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고, 그리고 또 편집을 하고는 있었는데 막상 편집을 장시간 하면서 방송을 해보니까 그냥 이거는 컨텐츠가 아니라 OBS만 틀어놓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져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내가 어떤 컨텐츠를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그 제작에 대한 감이 없는 게 좀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 그거를 뭐 원래 느끼셨나요? 아니면 요즘 유독 더 체감이 되시는 건가요? 원래부터도 느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느껴지고는 있습니다. 그 이게 뭐 아무래도 이제 어떤 계기인 것 같으세요? 연습생이 되고 난 다음부터인 것 같습니다. 연습생이라고 해서 뭔가 제가 숙제를 내드린다거나 뒷과제 내드린다거나 이런 것밖에 변한 게 없는데 뭔가 뭐 어디서 어떤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전 살짝 외줄타기 느낌이긴 하거든요. 여기서 뭐 하나라도 이제 건덕지가 생기면 오케이 너 나가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최대한 그런 거 없이를 보여주기 위함이 이제 컨텐츠가 그렇게 있어야지 그래도 공돌이가 컨텐츠도 이제 만들어 오고 자신만의 뭔가를 만들어 가고 있구나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컨텐츠 뭐 만들려고 시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뭔가 컨텐츠가 맞나 싶은 느낌 들이긴 했었거든요. 뭐 몇 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거 생각하셨는지.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편집 피드백 관련 컨텐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찰리푸스와 같은 그런 계열의 일상 소리를 녹음해서 받아서 그걸로 이제 비트 메이킹을 해보는 그런 종류의 컨텐츠도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시청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거다 보니까 네. 그렇다면 공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대표적으로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고전 게임 해보기 컨텐츠를 좀 생각은 하고는 있었는데 요게 과연 지금의 공돌이가 네. 했었을 때 이득이 있냐 혹은 캐릭터성에 부합하냐라고 네. 했었을 때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하는데 본인 혼자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면서 다 약간 방지턱 걸리는 그런 느낌이네요. 뭔가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하셨던 것 같이 뭔가 느껴지는데 그동안 어떤 거 하셨었어요? 그러면 했던 거. 플랜 B 연습생 이전이면은 보통 이제 왁타버스 관련 이제 시참을 위주로 하긴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릴파님 컨텐츠 중에 이제 그 스파이 소개팅이라던가 여왕 존보이드 아니면은 이제 왁구님이 여셨던 왁타버스 아세토 고갯길 같은, 그리고 그때를 계기로 이후에 이제 그 신짱님께서 이제 여셨던 레이싱 대회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중수 라인 으로 참가는 했었었어. 그래도 뭐 좀 뭔가 하나가 좀 시참이 되면은 최대한 거기서 좀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거를 좀 계속 잡으려고는 하는데 근데 결국 그거는 누군가가 만든 컨텐츠에 참여하는 게 전부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참여를 시작으로 하셨는데 그거 중에 제일 처음 했던 건 뭐였어요? 완전 처음이면은 이제 고맴 아카데미 팬미팅이 시참의 처음이긴 했는데 송에서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처음에 왜 하게 되셨어요? 그러면? 뭔가 큰 이유가 있었지는 않고 아무래도 네. 이제 왁타버스도 좋아하고 고맨분들도 좋아하니까 네. 저기 가서 한번 말 좀 나눠보고 싶다가 이제 가장 큰 이유긴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 나갔을 때 시청자들 반응이 어땠나요? 왜냐면 저 얼마 전에 왁구님 숙취해서 잠깐 그 카페 대문 올라갔을 때 비버님 밑에 사람이 많네 하면서 공돌이도 저기 들어가 있네 막 약간 이런 느낌의 분들이 좀 있어서 뭔가 시청자들 반응이 있었나 보다 싶었는데 그때 반응 어땠었어요? 반응이랄 게 크게 없었던 게 그 시참을 해도 시청자분들이 좀 안 봐주셨던 게 좀 많았어가지고 근데 이제 막 부정적인 거는 크게 없었습니다. 아 그때 이때 그 방송에서 봤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른 컨텐츠 할 때 오셔가지고 말 걸어주시는 경우가 좀 많았었고 막상 그 컨텐츠를 했었을 때는 실시간으로 반응이 좀 올라오는 게 크게는 없었습니다. 그럼 방송은 처음에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방송은 최초로 시작한 거는 2012년쯤일 겁니다. 2012년이요? 아 잠깐만 그때 2012년이면은 저보다 오래되셨는데요? 네. 제가 2013년 5월에 시작했거든요? 그럼 제가 선배 아 잠깐만 아니 선배님이셨네 와 나 방송 선배 진짜 몇 명 없는데 아니 근데 그때 뭐 하셨는데요? 그때는 낭만의 시절. 그래서 저작권이 조금 많이 느슨할 때여서 예. 뭐 후레시뱅 같은 거 좀 틀어주고 그 아 드래곤볼 Z 이런 거 틀어주면서 뭔지 알지 저는 뭔지 알지 그럼 2012년이면 뭔가 어떤 큰 계기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인터넷 방송 자체가 거의 이제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죠 뭔가 이제 사람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면은 TV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어도 되네? 내가 이쪽에서 뭔가를 잘해서 사람들한테 유명해질 수가 있네? 라는 게 조금 좀 크게 장려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뭐 유명해지고 싶으셨던 건가요? 유명해져서 뭔가 명성을 얻다라기보다는 유명해져서 많이 뭔가를 같이 즐길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게임 방송 위주였기 때문에 그럼 나 되게 사람들이랑 재밌게 웃고 떠들면서 게임할 수 있겠네?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곤돌이님 저랑 굉장히 비슷하세요. 저랑 뭔가 걸어온 길이 상당히 흡사하거든요. 뭔가 어렸을 때 이런 걸 보고 뭐야 유명해질 수 있네 시작했다가 잘 안 됐다가 이런 뭐 흐지부지 됐다가 뭐 했다가 근데 다시 뭔가를 만나가지고 빵 뭔가 되게 굉장히 뭔가 비슷한데 근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곤돌이님 방송과 유튜브를 저보다 오래 하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압축돼 있는 기간 동안에 그 현생 일도 많이 하셨고 해서 그거의 농도는 얼마 정도 이제 제가 경중을 따질 순 없지만 어쨌든 그거랑 별개로 기간 자체도 굉장히 오래되셨고 왁타버스 관련해서 약간 버추얼 컨텐츠 관련해서도 저랑 뭔가 비슷해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죄송합니다. 비교 좀 갈드컵 좀 할게요. 자 렌트게늄, 비버, 공돌이 세 명 다 왁구님 왁타버스 컨텐츠에 비볐었어요. 이 셋의 차이점은 뭘까요? 공돌이만큼 열심히 비볐던 사람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열심도와 그 성실함에 비해서 이름이 크진 않았어요. 이 공백은 어디서 왔을까? 저는 명확히 알 것 같습니다. 뭔가요? 그냥 재미가 없어서입니다, 제가. 아 재미가 없어. 나도 재미가 있는 편은 아닌데 나도 렌트님은 뭐 재밌긴 하지. 근데 재밌어서 만든 느낌은 또 아닌 것 같은데 그 재미라는 건 그럼 뭘까? 최대한 짧게 그거를 간추려 보세요. 뭐가 차이점일까? 그 차이점의 가장 윗단에 있는 궁극적인 개념을 딱 포커싱해서 들어가는 단어가 있다면 캐릭터. 렌트게님이 무슨 캐릭터예요? 이세돌 매니저, 그리고 성우 지망생. 맨 처음에 지금은 아니지만 맨 처음에 뭐 이상한 고릴라 아바타, 약간 조커, 뇌절. 비버는 무슨 캐릭터예요? 지금 말고 그 시절에 작업자, 흑화, 래퍼, 작곡가, 영공전. 공돌이는 무슨 캐릭터예요? 그냥 우악구줄 그러니까 그거 하나예요. 그냥 공돌이 하면은 리딩 방송 했던 근데 그 리딩 방송 나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리딩 방송은 리딩을 해야 되는 그 주축이 되는 메인 컨텐츠는 내가 아니라 그 컨텐츠의 주인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 리딩 방을 하면서 진짜 무슨 똥꼬쇼 하면서 진짜 미친 광대력 보여가면 그렇게 할 거 아니면은 그 사람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각이 너무 좁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못 이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딩 방도 비주얼적으로 뭔가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냥 24시간 동안 틀어놓으셨잖아요. 그건 사실 공돌이 방송이 아니라 그냥 CCTV거든. 우악굿즈 CCTV. 공돌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아바타 안 띄워놨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냥 캐릭터가 다예요. 그래서 캐릭터를 잡으면 이제 그 사람은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기억됨에 따라서 그 사람 캐릭터에 맞는 컨텐츠가 또 나오는 거고 다 여기서 국한되는 거거든요. 공돌이는 이제 무슨 캐릭터로 갈 것이냐. 공돌이님 아바타 누가 만든 거예요? 되게 목소리 톤이랑 잘 어울리거든요. 뭔가 피부 톤도 그렇고 되게 잘 고르신 것 같은데 문제는 목소리랑만 맞고 되게 매력 있는 저 아바타로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는 비어있는 느낌이에요.
이거를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라고 제가 알려주면 그대로 하면 평타는 치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다음 이 다음에 내가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되지, 이 다음에 내가 어떤 컨셉과 어떤 캐릭터를 잡아야 되지, 이거를 선택할 때 이제 패착을 하시게 되면은 더 큰 데미지를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궁극적인 거를 아시는 게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개인 미디어에서 나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모든 거에 다 적용되는 말이거든요. 사실 어떤 분야든 간에 개인 브랜딩에만 초점을 맞추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사람들한테 많이 팔리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구독자가 많이 늘 것이냐. 개인 미디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하지만 인간관계 그냥 소셜로 내려와 보면 인싸가 있고 아싸가 있잖아요. 인싸는 왜 인싸일까? 두루두루 친한데 모두에게 호감이라서. 그럼 아싸는 왜 아싸일까? 일단 첫 번째로는 그냥 본인이 다른 사람들과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본인을 외딴 섬에 두거나 혹은 나는 그 섬이 아닌 육지로 가고 싶은데 저 가는 게 두려워서 계속 섬에 묶여 있거나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뭔가 이게 인생 짬이 있으셔서 그냥 정답이 술술 나오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아싸는 자기를 안 드러내요. 못 네. 드러내거나 안 드러내요. 그래서 아웃사이더인 거거든요. 뭐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선택 또는 그런 환경에 놓였기 때문에 그냥 그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이건 뭐 전혀 뭐 비하 발언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남들한테 자기를 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겉모습밖에 안 보이는데 성격도 모르고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외모만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정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요게 미디어로 그대로 넘어온 거거든. 내가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비버라는 사람, 공도현이라는 사람을 딱 봤을 때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면 그 매력을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거고 모일 거예요. 저는 왁타버스 컨텐츠에 참여를 하면서 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운 좋은 기회를 상당히 많이 만났어요. 그 첫 번째는 영공전이었고, 영공전은 캐릭터를 조금 내세우긴 했어요. 흑화 래퍼라는. 근데 그거를 다들 재밌어 해주셨어요. 왜냐면 특정 상황이 나왔을 때 제가 항상 언급이 됐어요. 왁구님이 어딜 가든 간에 그냥 뜬금없이 아이폰 얘기, 애플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채팅에 비버가 도배됐거든요. 그리고 힙합, 랩 얘기 무조건 비버가 도배됐어요. 왜냐면 난 사이퍼가 나왔을 때 사이퍼를 만든 사람이었거든. 모든 고맨분들이 데리고. 이것도 운이죠. 근데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고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됐었고 다행히 그 시절에. 그래서 비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한테 정보가 갔어요. 아, 저 사람은 노래 만드는 사람, 랩하는 사람, 좀 가끔씩 흑화 컨셉 잡는 사람이지만 개인 방송으로 들어갈 이유까지는 없었어. 왜냐면 그거를 안 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바노?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냐면 이세돌 사이퍼 후기 방송을 한번 풀었었어요. 그 당시에 후기 방송이란 개념이 없었어. 내가 거의 처음으로 했었나 봐요. 이세돌 사이퍼 후기 방송 합니다라고 제목을 걸어놓으니까 모든 그때 당시 이파리 분들이 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가사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가사를 쓰고 이세돌 분들과 녹음을 하면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라는 사람이 어떠한 유형의 사람이었는지 비춰졌나 봐요. 아, 이 사람은 뭔가 썰 풀 때 이런 썰이 나오는데 아, 약간 좀 뭐 세구님이 장난치면 다 받아주고 막 맨날 얻어맞고 다니고 뭐 아이네가 이상한 옷 입히면 다 입고 뭐 릴파한테 맨날 막 이렇게 티키타카 당하고 약간 뭔가 이런 상황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그려졌나 봐. 그러면서 시청자들 한 명 한 명한테 비버라고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나를 인지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는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인지되는지 그냥 외모만 가지고 기억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 외모를 가진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가 매칭까지 되어야 이 사람의 방송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그런 느낌까지 이제 겨우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단계까지 갔을 때 이제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집어넣으면은 이제 그게 점점점 확장이 되는 이러한 단계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걸 공돌이님한테 그대로 대입해 보면 돼요. 리딩 방송을 하면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방송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근데 그중에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과 공돌이님은 어떤 게 달랐을까? 전문성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람들을 유동을 끌어모은 다음에 거기서 본인의 이제 캐릭터성이라던가 재미 요소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단순히 그냥 리딩만 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가지 못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다 아시네요? 뭐 다 아시 그럼 뭐 이거 그거 반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리딩 방송을 하려면 리딩을 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없더라도 나를 보게 할 수 있는 리딩보다 더 주기성 있는 무언가가 하나 더 있었으면 어땠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나온 내가 적었던 정답 문항 중 하나는 편집 피드백이었거든요.
이거는 앞에 있는 게 다 어쨌든 해소가 되잖아요. 주기성도 있고 뭔가 이벤트를 안 기다려도 괜찮고 한 사람의 허락만 맡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먼저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편집자 하고 있는 봉돌이입니다. 제가 편집했던 채널과 영상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해가지고 막 어마무시한 영상들이 나와. 뚜루룩 나와. 헉, 이런 편집자가 나한테 연락을 하면서 이제 쭉 읽어봐. 그런 다음에 제가 뭐 이런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 물론 미리 연락을 이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뭔가 피드백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괜찮을까요? 제 방송에만 송출됩니다 하면은 그거 싫다고 하는 사람 없을걸? 홍보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만 해보세요. 그러면 거짓말 안 치고 100명 된다? 시청자?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 생방송 컨텐츠라기보다는 정말 유튜브 컨텐츠 같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정말 짤막하게 그렇게 해놓고 유튜브에 편집해가지고 주에 하나씩 올리고 주에 하나는 그렇게 메인 컨텐츠를 박아놓고 이제 주에 다른 하나는 그냥 노가리 편집과 상관없는 하지만 편집 피드백을 했을 때와 동일한 텐션 비슷한 개념의 텐션이 나올 수 있는 노가리를 이렇게 쓱 넣어서 이러면은 주에 2회로 업로드를 할 수 있거든요. 요런 느낌으로 하면은 크게 부담도 안 되고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데 이미지도 잡히고 공돌이는 편집을 잘하는 사람이네. 내가 학고 유튜브 방송 보면서 뭔가 편집이 답답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었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전문성 있는 채널을 운영했을 때 그 전문성을 배우려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네. 그냥 내가 관심 없는 분야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냥 남의 인생 훔쳐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전문성 있게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말만 재밌게 하면 돼. 요러한 컨설팅이 일단은 생각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지금 상황이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가장 윗단에 있는 거는 어쨌든 나의 캐릭터성 항상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모든 거를 판단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네. 판단하다가 판단이 뭐 틀릴 수도 있지. 그럼 그냥 내 의도가 실패한 거고 판단이 틀린 거니까 그냥 그 다음부터 안 하면 되고 하지만 요거에 대한 의도는 항상 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배경은 좀 바꿉시다. 안 그래도 배경이 그 사장님께서 이거 네. 공돌이 안 같아. 일단 RGB 다 빼시고요. 작업실 같은 거 하나 만들어봐. 옷은 되게 뭔가 프리하게 입고 있고 군번줄도 차고 있고 얼굴도 친숙하게 생겼는데 방은 뭔가 뉴욕 바에서 되게 지안트한 머리 포마드한 남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맞아 공돌이랑. 배경만 봐도 공돌이 편집하는 사람 이게 보일 수 있는 배경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공돌이가 진짜 편집자 혹은 뭐 작업자 이런 쪽으로 이미지를 계속 잡아갈 거라면 화면에서도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이기만 하면 뭐든 상관없어. 그러면 뭐 수고하셨고요. 정확하게 1시간 했네. 대충 우리 학고추의 서러움을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앞으로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 진짜 사람들이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 중에 진짜 고점에 추라고 제가 이렇게 공돌이님 상담했던 게 사람들이 우습게 보일 정도로 공돌이님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뭐 좋은 거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돌이님 항상 열심히 하시니까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알겠습니다. 뭐 일단 오늘 수고하셨고요. 바쁘신데 들어가세요. 아닙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